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자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광주시의 현안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JBC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내시나요? 저희 경제연구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해서 좀 더 찾기 쉽고 편리한 장소로 사무실 이전도 했고요. 저희가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정책 버스킹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발로 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게 양극화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순저축을 하는 부분이 또 나타나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데 사내 보험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저성장 속에 양극화가 고착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전체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이제 외교에 있어서 이념을 앞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키워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런 것들이 운영 기조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성장과 양극화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같으면은 이때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재정은 긴축, 건전성을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감세를 또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하는 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정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 경제 운영의 기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정 운영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60조 가까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지방 교부금도 무려 23조나 줄어들어서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 한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년도 세수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 올해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에 무책임하게 해결을 이렇게 넘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재정에 이미 기재부가 얘기했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는 게 또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지자체 계획의 70% 이상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게 전혀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연계해서도 이게 오래된 문제지만은 내년까지도 이연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서는 그동안 하던 서비스가 끊기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금방 따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된 긴축 재정의 기조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변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1월 중에 이어지고 있는 예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찾고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걱정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에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노 전 장관님께서는 지역 인터뷰에서 우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또 국토부 장관이 그 설명을 한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 하다가 무슨 용역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다가 또 나중에는 뭐 지시한 사항이었다고 하다가 이 말이 자꾸 바뀌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했다가도 다시 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원장관이 그 사죄를 해야 될 내용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감을 이렇게 지켜보지만은 이 조사권이 없는 그 단순한 그 진실 규명이 한계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결을 지으려면은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조사 권한이 뒷받침된 국정조사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의혹이 생기기 전에 원래 계획대로 원안대로 추진을 하든가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정말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소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주장인데 이곳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그야말로 전형적인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아니겠어요? 그 원래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지방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나오던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의 절반 이상, 그다음에 GDP의 절반 이상, 그리고 뭐 법인의 어떤 소재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과밀을 걱정하고 과밀한 비효율이 생기고 오히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대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광역으로 개발을 해야지만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지역의 그 정책을 추진을 했던 건데 그 갑자기 그 수도권을 더 팽창시키는 그 거꾸로의 안을 들고 나온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또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의 먹거리 문제를 준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경쟁력을 키워오고 했던 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R&D에 대한 투자 비율 이런 것들이 큰 힘을 발휘를 했던 건데 갑자기 긴축 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R&D 예산은 5조를 줄여버렸어요. 전체 예산이 한 17%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그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인력들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그 연구비의 상당 그 부분이 그 연구원들의 어떤 그 투입되는 인건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니까 아마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은 곳곳에서 이제 아픈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금 국회 한참 그 예산 심사가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그 잘못된 그 긴축 재정 기조,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한 시정 그것과 함께 그 정부가 그 제출한 예산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손볼 부분이라면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R&D에 대한 투자는 제 위치로 돌려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지역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노 전 장관님은 정치를 조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우리의 어떤 100년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회에도 그 발전을 했고 경제도 규모가 커지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직도 옛날 것들이 많아요.
마치 몸은 어른이 됐는데 입고 있는 옷은 어린애 때 입고 있는 옷. 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좀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공직생활 36년을 쭉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닥치는 문제가 결국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하려면 이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교통 정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광주의 교통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을 우리가 빨리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철도를 놓고 뭐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하면은 요즘은 또 우리가 강한 게 IT고 인공지능이고 하니까 교통의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전문가들 또 연구하신 분들을 모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한번 심포지엄을 한번 열었어요. 그랬더니 IT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통을 실시간으로 이게 제어를 한다면은 혼잡도를 평균 한 15%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결과를 봤어요. 특히나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중점 전략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교통 분야에서도 좀 진흥화된 교통 통제 시스템으로 개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광주가 또 인공지능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변경과 관련해서 효천역을 경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 할 때 이 노선을 철도계획에 처음으로 반영시켰어요. 그때 당시까지 보면은 광역철도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의 광역지자체를 연결해주는 철도인데 100% 수도권에만 있어요. 지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이런 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의 5대 권역에 하나씩 계획에 집어넣고 이걸 선도 사업으로 진행해서 속도를 높이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제가 장관직을 나오게 됐던 건데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효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 3만 규모였던 신도시가 이미 조성이 됐고요. 그 근처에는 송암 산단도 있고 또 대학도 송원대학교, 광주대학교 두 개 대학이 있고 굉장히 지하철 전철 수요를 바라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효천역을 경유해서 서광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철도를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철도 노선을 이걸 전철화를 시키는 게 훨씬 비용도 절감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교통 물류 흐름 차원에서도 또 수요 차원에서도 경제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또 더 중요한 게 광주에 있는 지하철 2호선 3단계 소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지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지선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효천역에서 백운광장으로 나가는 출퇴근 수요밖에 이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낮아져 보일 수가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이 광역철도가 효천역을 지나면서 3단계를 연계를 시켜놓으면은 이 경제성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좌초 위기에 있는 지하철 2호선 3단계 문제 같이 풀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치에 입문하신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역 구민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점차적으로 이게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는 분들도 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또 이 새로운 대안, 당신 나중에 정치하고 선거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꼭 좀 실현을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서로에게 그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시민분들을 이렇게 많이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문제의식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잘못된 정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광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을 짤 것인가,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안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소통의 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JBC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정말 우리 광주가 살고 싶은 광주, 오고 싶은 광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시민들을 대변할 유력 후보들과 인터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광주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대담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교체를 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을 견인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 출마 예정자이신 더불어민주당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